지금 여러분 부모님 통장에 강남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시세 15억입니다. 이걸 그대로 물려받으면 여러분은 15억짜리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부럽죠? 그런데 10년 뒤에 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15억요? 천만에요. 10억에도 안 팔립니다. 왜냐고요? 살 사람이 아예 사라지거든요. 더 무서운 건 팔지도 못한 채 매달 관리비와 세금만 100만 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부모님 아파트가 어떻게 콘크리트 무덤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민수 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34살 직장인이에요. 연봉 4천만 원에 전세 2억, 대출 1억 있고요. 얼마 전에 민수 씨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민수야, 우리 은퇴하면 강남 아파트 팔아서 지방으로 내려갈까봐 너한테 3억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수 씨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3억이면 전세 대출 갚고 내 집 마련 자금으로 쓸 수 있겠다. 부모님 고맙다. 그런데요, 제가 민수 씨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민수 씨, 부모님이 지금 그 아파트 안 팔고 10년 뒤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더 오르지 않을까요? 강남인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듣고 나면 내일 당장 부모님한테 전화하실 겁니다. 엄마, 아빠, 그 아파트 지금 파세요. 첫 번째 이유 말씀드릴게요. 바로 손님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라면 가게를 하나 연다고 생각해보세요. 장사가 잘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라면을 먹을 손님이 있어야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동네에 라면 먹을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게 문 닫아야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딱 이 꼴입니다. 집을 살 손님이 사라지고 있어요. 1974년생부터 1998년생까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700만 명이에요. 이분들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샀어요. 그런데 지금 은퇴하고 계세요. 매년 100만 명씩요. 은퇴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현금이에요. 연금만으로는 병원비, 생활비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해요. 자, 계산해 볼까요? 집 팔 사람이 100만 명씩 나온다고요? 그럼 이 집들을 누가 사줄까요? 민수 씨 같은 젊은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아기가 몇 명인지 아세요? 1년에 23만 명이에요. 30년 뒤 이 아이들이 집 살 나이가 되면 100만 채를 23만 명이 받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한 명이 4채씩 사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민수 씨 연봉이 4천만 원이에요. 세금 떼고 밥 먹고 하면 1년에 1200만 원 모을 수 있어요. 15억짜리 아파트 한 채 사려면 125년 걸려요. 그런데 네 채요. 500년이에요. 라면 가게에 손님이 없으면 라면 값을 아무리 올려봤자 소용없어요. 오히려 값을 내려야 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이유는 가격이 미쳤다는 겁니다. 청계 생각해보세요. 정상천이 36.5도잖아요. 그런데 40도가 나오면요. 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원 가야죠.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청계를 재봤어요. 45도 나왔어요. 완전히 고열입니다. 경제학에서 집값이 정상인지 아닌지 재는 온도계가 있어요. PI 지수라고 해요. Price to Income Ratio. 쉽게 말하면 내 연봉으로 집 사는데 몇 년 걸리냐는 거예요. 민수 씨 계산해 볼게요. 연봉 4천만 원이에요.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으면 1년에 4천만 원 모이죠. 15억 나누기 4천만 원. 37.5년이에요.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세금 내야죠. 37.5를 0.3으로 나눠야 해요. 123년이에요. 민수 씨가 지금 34살이니까 157살에 집 한 채 살 수 있어요. 미국은 어떨까요? 뉴욕 맨해튼이 비싸기로 유명하죠. 거기도 PI 지수가 7 정도예요. 우리는 37이고요. 5배 차이예요. 그래도 올랐잖아요. 10년 전에 5억이던 게 지금 15억이잖아요. 맞아요. 올랐어요. 근데 왜 올랐는지 아세요? 2020년 코로나 때 기억하시나요?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기준금리 0.5%까지 내렸죠.
은행 가면 돈을 공짜로 빌려줬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부동산이요. 쉽게 말하면 풍선에 바람 넣은 거예요. 풍선이 부풀어 올랐죠. 근데 지금은요. 바람 빼고 있어요. 금리 올렸거든요. 풍선에서 바람 빼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이유. 이미 앞에서 경험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일본입니다. 시계바늘을 1990년으로 돌려볼게요. 일본 도쿄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보다 비쌌어요. 믿기지 않죠? 근데 사실이에요. 그때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도쿄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진다. 우리는 미국과 다르다. 땅이 좁아서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랑 똑같은 소리 하고 있죠? 그런데 1991년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년, 2년도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동안 계속 떨어졌어요. 1990년에 1억엔 주고 산 도쿄 아파트가 2020년에 얼마였을까요? 4천만 엔이었어요. 30년 만에 60% 증발한 거예요. 그 아파트 산 사람이 30살이었으면 60살이 됐어요.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반토막 난 거죠. 우리는 일본과 다르지 않나요? 정말 그럴까요? 일본 부동산이 무너진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인구가 줄었어요. 집 살 사람이 사라진 거죠. 둘째, 집값이 소득에 비해 너무 비쌌어요. 서민들이 살 수 없는 가격이었죠. 셋째, 사람들이 빚을 너무 많이 졌어요. 금리가 오르니까 이자를 못 갚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정확히 똑같아요. 아니, 더 심해요. 일본은 인구가 서서히 줄었어요. 우리는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줄고 있어요. 일본보다 2배 빠른 속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몸집 줄이기입니다. 민수 씨 부모님이 지금 60대세요. 40평 아파트에 두 분이 사세요. 자식들 다 나갔는데 40평이 필요할까요? 지금 그 아파트 팔고 20평으로 이사 가세요. 강남에서 경기도로 나가세요. 그럼 얼마가 남을까요? 한 7억 정도 현금이 생겨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민수 씨한테 3억 주고요. 나머지 4억은 배당 주식이나 채권에 넣으세요. 1년에 2천만 원씩 이자 나와요. 두 분 생활비로 충분하죠. 지금 안 팔고 10년 뒤에 팔면요. 그때는 15억이 10억도 안 돼요. 팔지도 못하고 매달 관리비만 100만 원씩 나갑니다. 두 번째, 현금을 쥐세요.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 최고의 자산이 뭔지 아세요? 바로 현금이에요. 캐시 이즈 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왜 현금이 좋을까요?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살 수 있거든요. 10년 뒤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15억짜리가 7억이 됐어요. 그때 현금 7억 들고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반값에 살 수 있죠. 근데 지금 15억짜리 아파트 하나만 들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해요. 세 번째, 빚부터 갚으세요. 민수 씨가 지금 대출 1억 있어요. 금리가 5%면 1년에 500만 원 이자 나가요. 한 달에 40만 원이에요. 부모님한테 받은 3억으로 뭘 할까요? 1억은 대출 갚고요. 나머지 2억으로 전세 보증금 올려서 대출 없애요. 그럼 매달 40만 원이 절약되는 거예요. 1년이면 480만 원이에요. 이 돈으로 매달 적금 들면 10년 뒤에 6천만 원 모여요. 이게 진짜 내 돈이에요. 정리할게요.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집값이 오를까요? 아니에요. 소득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10배 뛰었어요. 정상일까요? 아니에요. 일본이 30년 전에 겪은 일을 우리가 지금 똑같이 겪고 있어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부모님한테 전화하세요. 엄마, 아빠, 그 아파트 지금 파세요. 10년 뒤에 팔면 늦어요. 처음엔 안 믿으실 거예요. 강남 아파트가 떨어지겠니? 하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대요. 30년 동안 반토막 났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 돈이 콘크리트에 갇혀서 썩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예요. 10년 뒤 집값이 반토막 났을 때 현금 쥐고 계신 분들은 그때 싸게 살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동네 부동산 상황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